신변의 위험을 느낀다며 주저하던 어머니가 오랜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시아버지 전두환 씨의 서재 근처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비서들이 자리를 비웠다 돌아올 때면 손에 의심스러운 가방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양쪽에 그 보스턴백에다가 현금을 가득 담은 거를 심부름하시는 분들이 아버님 서재 앞으로 이렇게 들고 오시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문이 달린 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이렇게 뒤에 그 수납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 1,000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걸 제가 실제로 1,000만 원짜리. 한 다발 1,000만 원씩. 네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 10여 명이 전 씨의 채권을 변칙 실명화해서 채권 10억 원어치를 압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압수된 전 씨 비자금은 35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뭉치의 출처가 밝혀진 것은 1996년 전직 비서관들이 무기명 채권을 환전해 연희동에 전달하던 수법이 발각됐습니다. 현금은 그 당시에 5만 원짜리도 없을 때잖아요. 사과 상자에 2억밖에 안 들어가요. 위에 꽉꽉 채워야 2억 4천 들어가. 그러니 100억 이래 되면 어찌 되겠어요. 옮길 수도 없어. 그래서 내 채권이야. 근데 채권을 사채시장 같은 데서 바꾸니까 타고 간 차도 공개를 안 하고 멀리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누군지 모르게. 그런데 큰 돈을 찾아가거나 큰 돈을 맡기거나 그러면은 은행원들이 속성상 큰 고객은 메모를 해놔. 그쪽에 뭐 운전기사랄지 뭘할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야 되게. 사람들은 다 동원해 다. 환전회가 갖다준 사람들이 10몇 명 됐어요. 내 기억에 아마 13명쯤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이 분명히 지금 100억 이상 간 걸로 이렇게. 검찰은 전두환 씨가 퇴임 이후 5년간 1,400억 원어치의 무기명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모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릴 만큼 익명성이 보장돼 거래 흐름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채권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어디 숨겨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썼지만 아마 어디 숨겨놓았든지 뭐 빼돌렸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나도 모르고 저들은 알겠지만 전두환이나 알겠지 뭐. 뭐 갖고 다니기도 쉽고 어디 감추기도 쉽잖아요. 단위가 뭐 1억짜리니까 막 1억 10억이 있으니까. 이름도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팀은 전 씨 가족 모두를 추적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3년간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보이는 무기명 채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수사팀은 해체되었습니다. 그 무렵 전두환 씨의 가족 모임에는 전직 공무원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최 씨의 친정아버지가 동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돈 이상의 관계로 얽혀들었다고 합니다. 전우원 씨의 어머니는 망설임 끝에 숨겨놨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옛날에 시아버님께서 저희 친정아버지께 어떤 상자를 좀 보관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셨는데 저희 아빠는 안기부 생활을 오래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맡으셨었거든요. 전재용 씨가 저한테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열어보니 대여 금고 열쇠가 가득 들어있더라. 그리고 그 키 하나마다 은행 대여 금고 중에 가장 큰 사이즈 안에 채권이 가득 들어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총 8개 업체에 전우원 씨의 어머니나 지인 등이 대표나 이사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전재용 씨는 법적, 세무적 책임을 다했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수차례 검찰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재용 씨는 현재 배우자의 가족이 대표로 있었던 키벨리 역시 전재국 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재용 씨의 답변처럼 전 씨가 현금화한 무기명 채권 중에는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밝혀진 채권도 있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명 채권을 보관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우원 씨의 어머니가 증언한 대여 금고와 채권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습니다.
2013년 전재국 씨가 발표한 자진 납부 재산 명단에는 이 연희동 사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당이 압류되면 비서관이 그 마당을 낙찰받고 별채가 압류되면 처남의 이창석 씨가 낙찰받아 양도하는 식으로 전두환 일가는 이 연희동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작년 전두환 씨가 사망함에 따라 압류된 자산을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연희동 사저는 사실상 전두환 일가의 소유로 남게 됐습니다. 전두환 일가에게 이 연희동은 무슨 의미이길래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걸까요? 2021년 겨울 초입.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예우를 박탈당한 독재자의 죽음이었고 누군가에겐 전직 대통령의 서거였습니다. 추징금은 900억 넘게 미납된 상황. 여러 건의 소송도 남아있는 상태로 그는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씨 사남매에게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빈소에서는 조문객들의 반목이 이어집니다. 5.18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데요. 어떻게 이게 평가하시는지. 장례식장인데 정치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우리 이야기하자고요. 그만하시죠. 예, 네. 예. 됐습니다. 자. 안에서 유족분이 그때 아니 그때 뭘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무슨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아니 지금 남이 지금 왜 자꾸 물어봐야겠어? 아니 빈소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사과를 말하는 겁니까? 빨갱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네. 장례를 마친 후 전 씨 사남매가 신속하게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3세를 포함한 일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겁니다. 자산을 상속받는 거, 포기서, 가족들이 다 사인했던 거. 그 이유가 추징금은 전두환 씨 돌아가시고 나가서 멈췄고 3대까지 수사가 안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3대들은 추징금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일가족의 상속 포기 과정에서 전재국 씨의 장남만 유일하게 상속 포기를 번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전두환 씨의 가족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전 씨 일가의 소송을 대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기는 처음이네. 그래. 근데 누가 이 카메라를 들고 왔나? 저희 KBS에서 지금 다큐멘터리 촬영 중인데. 예, 카메라는 일단 나가고 예, 한 분 기자님만 좀 앉아 계시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겨야만 하는 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여러 차례 가족들이 의논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해방이 되고 싶다, 이 분쟁으로. 할머니는 억울하다는 거야. 이 재판에서 이 진실이 왜곡됐다는 거야. 가족들은 이 재판을 꼭 받고 싶은 거야. 이 재판은 본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가리는 재판이거든. 전두환 씨가 광주 학살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 공방을 통해 역사에 남기겠다는 것이 일가의 계획입니다. 만약에 저 삼촌이나 아버지도 다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상속인이 없게 되면 이 재판을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손자녀 중에서 누가 대표로 이 짐을 질 거냐. 그러면 아무래도 장손이 할머니하고 같이 남아서 이제 광주법원 재판의 피고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손이 남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게 된 거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연희동 자택을 지켜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을 기념하겠다는 전 씨 일가의 계획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거 역사적 공간이다. 여기에서 청와대로 가셨고 퇴임하면서 여기를 물러나셨는데 이거는 뭐 사적인 재산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연희동 하면 역사적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지키자.
매년 5월 18일이 있었을 텐데 전두환 일가에게 5월 18일 어떤 의미인가요? 억울한 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증거도 없고 그렇게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또 그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잘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평생 욕먹고 산다. 한마디로 욕하면 그냥 진짜 억울한 날.